안녕하세요, 여러분. 페이지 455페이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표의 종류는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는데, 이제 크게 구별을 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전표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없는 전표를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은 거의 적격증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에 해당하긴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제 일부러 구별을 해가지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건데요. 페이지는 455페이지고요. 교재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유. 네, 페이지 공유 누르고 이 페이지. 네, 여기가 공유되었습니다. 네, 매매수 전표 입력이고요. 455페이지예요. 회사 코드 316번에 들어가야 돼요. 회사 코드 316번 아이캔 공유. 로그인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지금 전표의 종류는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가 있다. 지금 저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거예요. 네, 아이캔주는 사무용 가구를 제조하는 법인 기업이다. 법인 기업이다. 다음에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입력하여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놨죠. 그다음에 입력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할 때 전표 하단에 해당하는 적용 내용이라던가 품목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거래 자체가 타겟정대체 거래일 때는 적용에다가 숫자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별도 요구가 없으면 거래처는 등록되어 있는 코드를 사용해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을,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 시의 계정 과목은 별도 제시가 없으면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유사하거나 적절한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상단은 입력하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을 입력한다라고, 매일 매출 자료에 대한 내용을 입력한다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거래의 분계는 하단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내려갔을까요? 데이터가 없었네요. 으, 책 파일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네, 녹화 여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아까 몇 페이지라 그랬죠, 여러분? 455페이지. 닫고, 줄이고, 네, 페이지는 455페이지. 네, 여기 읽다가 말았죠. 문제 1번부터 저희가 풀어볼 건데요. 매출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출 과세라는 거는 과세 세금 계산서 매출이란 뜻이에요. 지금 7월 1일인데 07월 01일 들어갔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죠? 여기 유형에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는 매출의 유형과 우측에는 매입의 유형이 있습니다. 매출의 유형은 여러분이 적격 증빙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 그렇죠? 그다음에 카드, 현금 영수증, 계산서까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별로 과세인지, 영세인지, 면세인지를 선택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11번, 11번이라고 쓰세요. 여러분 11번. 네, 과세 매출입니다. 제가 예, 선택, 그리기 선택했습니다. 주식회사 제주상사에 제품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공급하면서 전자생계상사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 중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자기압수표로 받았을 때 우린 현금이라고 합니다. 잔액은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받으러 어음이겠죠. 받으러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유형은 11번이라는 거죠. 11번. 네. 공급가에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 별도로 뜨게 되어 있고요. 저도 좀 죽여보겠습니다. 네, 얘가 너무 좁아서. 그 다음에 공급처는 어디죠? 제주 상사. 이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여부에 여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네, 분계는요. 지금 보니까 자기 압수표를 받고 그다음에 약속 업무로 받고 여기에 보면 현금 자동, 외상 자동이 있는데 이거는 전액 현금이었을 때, 전액 외상이었을 때이고 3번은 이렇게 거래가 혼합적으로 일어났을 때 3번을 선택해서 분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대변은 자동으로 분개가 되고요. 차변에 결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관련된 것들만 구별해서 입력하면 되는데 자기함수표로 받고는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요. 나머지는 뭐다? 받으러움으로 받았다. 받으러움 110번. 저는 이 코드를 외웠어요. 108번 외상매출금, 110번 받으러움. 이렇게 해서 외워서 쳤고요. 안 되면 여기서 받을이라고 치거나 받을어라고 치면 받을어음이 찾아지겠죠. 그다음에 7월 2일 볼게요. 주식회사 서울상사에 제품 1천만 원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여기까지가 상단에 입력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판매대금 200만 원은 선수금하고 상계하고 나머지는 약소금으로 수령하였다는 하단의 분계에 적을 내용이에요. 7월 2일 볼게요. 7월 2일 유형은 11번 마세세금 계산서이고요. 네, 제품을 공급가액 얼마? 1천만 원. 공급처는 서울 상사. 전자 여부에 당연히 전자겠죠. 전자 여는 1이라고 입력하는 거고요. 분계는 복잡하니 3번이다. 차변에 뭐라고요? 선수금하고 상계했대. 선수금이 얼마예요? 200만 원. 200만 원. 나머지 거는요, 받으러움으로 받았대요. 받으러움은 110번. 간단하죠. 이렇게 매출에 관련된 것들은 대변이 자동으로 되고 차변의 결제 조건에 관련된 것만 자세하게 여러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 7월 4일 보겠습니다. 7월 4일. 7월 3일부터 봐야 되네요. 7월 3일. 네,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물이 아니고 콜라입니다. 유형 7월 3일. 유형은 11번. 비사업자인 개인 김영철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자기압수표를 받았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민번호분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어요. 제품 15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고 자기압수표를 받았어요. 굉장히 뭐 어려운 거래 같지만 실제로 그 상대편이 비사업자인 개인이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 발행부, 주민번호분으로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죠? 됐고 공급가액은 얼마? 150만 원. 공급처는요? 공급처는 네 임영철이겠죠? 그럼 주민번호가 입력될 거예요. 그렇죠? 전자 여부에 전자 그리고 부가세를 별도로 자기압수표를 받은 현금 자동이네요. 그쵸, 여러분? 이건 되게 쉽네요. 현금 자동이니까. 자기압수표는 현금 자동이다.
7월 4일 주식회사 부산 상사에 제품을 500만 원에 공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외상매입금 335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기업수표로 받았다. 무슨 소리예요? 제품을 팔면서 대금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줘야 되는 외상매입금 335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자기업수표로 받은 거예요. 그럼 7월 4일 유형은 11번, 그쵸?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 공급처는요, 부산 상사예요. 전자 여부의 전자. 그리고 복잡해요. 3번이라고 했죠? 차변에 내가 외상 매입금으로 대체한 게 얼마? 외상 매입금. 대체 금액이 335만 원. 3350 빵빵빵. 나머지는 뭐요? 현금으로 받은 거죠? 자기합수표를 받았을 때, 자기합수표를 줄 때 다 무슨 계정으로 처리한다? 현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7월 5일 되겠습니다. 7월 5일. 네. 대구 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 중 1,000만 원은 대구 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동양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배수양도 받고, 동양한테 받을 게 있는데, 동양한테 받을 어음 뒤에다가, 누구한테, 네, 여기에 아이캔한테 주세요. 라고 배서 양도하고, 잔액은 1개월 후에 수취하기로 하였다. 7월 5일 되겠습니다. 11번이고요. 제품이고요. 단가 수량 100개, 단가 15만 원. 거래처 대구 상사. 전자 여부의 전자. 분계는요, 복잡하죠? 3. 차량 계정만 입력해주면 되겠죠? 발행한 약속, 내가 받으러옴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받으러옴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대구 상사? 아니죠. 누구한테? 네, 동양이 발행한 거기 때문에 동양한테 받아야 돼요. 대구 상사가 어음 뒤편에다가 나한테 주지 말고 아이캔한테 주세요 라고 배서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양한테 이 어음 대금을 얼마를? 네, 1,000만 원을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끝. 됐죠, 여러분? 네, 쉽죠? 7월 6일. 주식회사 울산 상사에 6월 30일에 외상 판매했던 제품 중 10개가 한 개당 공급가액 8만 원, 부가가치세 8천 원인 게 불량품으로 판매돼서 반품됐대요.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6월 30일에 판매됐던, 6월 5일에 판매됐던 상관없이 반품되어 온 날짜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됩니다. 7월 6일 날, 네, 똑같이 11번. 이고요. 금액만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얼마? 그 한 개당 공급가액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량에 저희가 제품이라고 써야 될 수량이 들어가요. 10개 단가 얼마? 마이너스 8만 원이겠죠. 돌아왔으니까. 저 공급처는 어디예요? 울산 상사. 전자 여부의 전자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자동 2번을 선택하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끝. 되게 쉽죠. 요 기본적인 여러분이 요 방법만 알면 그래서 요 7월 6일자로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외상자동 붕괴하면 당연히 상계 처리가 된다라는 거 7월 7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전주상사의 제품 300개, 판매 단가 4만 원을 외상으로 납품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는데, 대금은 거래 수량에 따라 공급가액 중 전체 금액의 5%를 N으로 해주기로 하고, 나머지 판매 대금은 30일 후 받기로 하였다. 뭔 소리예요? 지금 N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4만 원 곱하기 4만 원 곱하기 0.95, 5% 해줬으면 3만 8천 원. 그래서 유형은 11번이고요. 11번. 공급가액은, 아니요. 제품하고 계산해보자. 제품 수량 300개, 금액은 3만 8천 원. 네. 거래처 어디예요? 전주 상사.
분계, 전자 여부의 전자고요. 분계는요, 30일 후 받기로 했는데 제품 판매니까 외상자동.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금액 5% 할인해주고를 단가에서 제가 5% 빼준 금액에 곱하기 300으로 했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8일 도매사업자인 주식회사 대전에 7월 8일로 갑시다. 이게 분계가 굉장히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도매사업자인 주식회사 대전상사의 제품을 판매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 발급본으로 판매대금을 수취하였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판매를 했는데 대금을 카드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하고 카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주로 입력하고 그 세금 계산서가 어떤 카드로 결제됐는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유형은 전자세금 계산서로 먼저 입력을 하십니다. 그다음 금액은 얼마인가 볼까요? 예, 카드 매출 총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330만 원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00만 원과 30만 원으로 나눠서 입력해야 돼요. 공급처는 어디다? 대전 상사. 전자 여부고요. 분계는요, 카드 자동이잖아요. 4번이라고 입력하셔야 되고요. 신용카드사는 열어봐야 되겠죠. BC카드사가 있는지. 네, BC카드사 있어서 확인. 네, 이렇게 하면 제품 매출되고 외상 매출금은 카드사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카드사.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구분만 잘하면 된다. 한 번만 입력해보면 틀리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개. 7월 9일 제품 운송용 화물차를 취득금액 3,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650만 원을 서울 상사에 2천만 원에 처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한 달 후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뒤에 문제 보니까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해요. 이렇게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그거에 따라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야지 순가치가 나오겠죠. 그쵸? 순장부, 북밸류가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로 3,500에서 1,600, 감가상각 누계액이 1,650이라고 한다면 3,500 마이너스 1,650은 1,850만 원이에요. 실제로 운송용 화물차는 1,850만 원짜리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2천만 원에. 그래서 150만 원만큼 유용자산 처분 이익이 나와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두고 분계를 해야지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로 얼마짜리를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다 나중에 신경 써요. 지금은 2천만 원에 처분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형은 11번, 네, 11번. 공급가액은 2천만 원이다. 얼마짜리인지 신경 쓰지 마세요. 공급처는 네, 어디예요? 서울 상사. 문자 여부에 하고 분계는 혼합이에요. 무조건. 신경 쓰지 말고 혼합. 제품 매출이 아니죠, 여러분. 제품 매출 아니고 어디다? 으악. 또 다른 게 만져졌군요. 예, 제품 매출 아니고 여기서부터 고쳐야 되죠? 제품 매출 아니고 뭐다? 화물차 나갔잖아. 차량 운반구 나간 거죠? 운반구, 네, 얼마 나갔어요? 3,500만 원짜리가 나갔어요. 그리고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니까 209번이겠죠? 얼마예요? 1,650만 원 써줍니다. 여러분이 2천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차변에 받아야 될 돈. 그쵸? 미수금은 얼마이다? 2,200만 원. 미수금은 2,200만 원. 2,200만 원 쓰고 나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다? 네. 차변에 내가 받은 게 더 많은 거죠. 나간 거보다.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보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아까 1,850만 원 받으면 되는데 얼마 받았어요? 2천만 원. 그래서 15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온다. 7월 10일 거에 처분 손실난 거래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유형은 11번이고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대구 상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발급된 것은 공급 대가가 550이에요. 그러면 공급 가액은 500만 원이겠죠? 그래서 공급 가액은 500만 원. 거래처는 어디예요? 대구 상사. 네. 전자 여부의 전자. 분계는요? 네, 현금으로 수취했대요. 현금 수취, 현금 자동. 그런데 이렇게 매각할 때는 현금 자동, 외상 자동 하지 마시고요. 3번 혼합으로 하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대변에 나가는 거 뭐예요? 기계장치. 기계장치 나갔으면 차변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줘야 되겠죠? 기계장치는 500이 아니죠, 여러분. 기계장치는 200만 원. 아니, 2천만 원. 내가 너무 가격을 낮추네, 막. 2천만 원. 됐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예요? 1,300만 원. 됐죠? 차변에 내가 받은 현금이 얼마냐면 550만 원. 그러면 얘는 뭐다?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역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요거를 꼭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것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봐야 되는 게 매출 영세예요. 매출 영세.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출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수출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수출하는 업체의 영세율로 우리가 구매 확인서나 로컬 LC에 의해서 그걸 받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직수출이라고 하고 16번이라는 수출 매출이라는 코드를 쓰고 이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상대방이 없는 거죠. 예,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봅시다. 네, 7월 11일 청주 상사에 로컬 LC에 의하여 제품 800만 원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50%는 외상, 나머지는 약속 업무를 수령하였다. 됐나요? 청주 상사에 7월 11일 유형은 12번이겠죠? 품목은요, 제품이에요. 제품인지 상품인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품 매출로 할 것인지 하단을 상품 매출로 할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고요. 예, 800만 원. 부가세 없죠? 왜? 영세율이니까. 공급처는 청주 상사. 전자 여부의 전자. 영세율 구분해서 요걸요, 파랗게 변했을 때 열어봐야 돼요. 뭐예요? 내국신용장에 의한, 네,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요, 외상 50% 나머지 약속 받으러 엄이잖아요. 혼합으로 하셔야 되겠죠? 3번, 분계는 3번으로 한다. 해변에, 외상 매출금 400만 원. 나머지는 뭐라고요? 차변에 받으러 400만 원. 이면 되겠죠? 간단하죠, 여러분? 이게 어느 단계만 넘고 나면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은. 7월 12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대신무역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아까 이거는 로컬 LC에 의해서, 얘는 구매 확인서에 따라서 3만 불, 기준환율 1,000원의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대신무역 발행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받으러 온 받은 거죠. 대신무역. 얘는 12번 영세율 세금계산서. 네. 제품이죠, 제품. 제품. 수량, 예, 3만. 단가 1,000. 계산기 하기 싫어서 이렇게 했어요. 상관없죠, 3천만 원. 코드는 대신무역. 전자 여부의 전자.
영세율 구분은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구매 확인서. 예,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거네요. 이것도 혼납이라고 하고, 하변에 받으럼. 3천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요거 한번 꼭 정답하고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에 면세 계산서. 7월 13일 주식회사 서울상사에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 500만 원을 매출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서울상사에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 500만 원을 매출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고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7월 13일 볼게요. 계산서니까 이게 유형은 13번 계산서예요. 품목은 제품이죠. 제품 매출하고 공급가액 500만 원. 거래처는 서울상사. 전자여부 분계는요? 전액외상. 이게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쉽죠? 7월 14일 한번 볼까요? 7월 14일 유형은요? 지금 계산서 13번. 교육 용역을 제공한 거예요. 교육비 200만 원을 내야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용역 수입 계정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상거래로 처리할 것. 내가 교육비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이지 천만의 말씀. 용역 여기에서 지금 일반적인 상거래로 처리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분기를 하셔야 돼요. 외상 자동 하면 되겠죠?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얼마? 200만 원. 거래처 어디? 대구 상사. 전자여부 전자계산서 발급했고 분계는요 외상자동 한 다음에 요 404번 계정만 무슨 계정으로 아까 용역 수입으로 끝. 있죠. 이것도 외상자동으로 하니까 굉장히 수월하죠. 붙일 게 없죠. 그다음 매출 건별이에요. 매출 건별은요. 그러니까 공급은 아닌데 간주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제품 우리 회사 30만 원가 30만 원짜리가 있는데 거래처한테 줬어요. 그러면 원가에 대한 3만 원이 아니라 시가에 50만 원에 대한 5만 원만큼 부가세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원가 30만 원과 부가세 5만 원에 대한 것들을 네, 비용으로 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를 쓸 수가 있어요. 아주 요거는 중요하죠. 나왔습니다. 그럼 두 개입니다, 여러분. 7월 15일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은 나는 건별 14번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거예요. 소매를 하느라고. 금액 얼마? 공급가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46만 2천 원이래요.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개인 김수원이네요. 김수원. 김수원. 분계는요, 현금 자동이죠, 여러분. 현금 자동. 제품 매출 입금이죠. 쉽게 했어요. 7월 16일. 제품을 선물로 제공하고, 원가 얼마 30만 원, 시가 50만 원. 우리가 부가세 기준 금액은 뭐다? 시가다. 유형 14번 건별. 이건 간주 공급이죠. 공급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50만 원, 아니고 50만 원, 5만 원. 이고요. 거래처는 덕수상사. 분계는요, 이거는 지금 제품을 선물로 제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분계는 혼합이겠죠, 혼합. 제품 매출이 50만 원이 아니라 제품이 나갔죠, 제품. 얼마짜리 나갔어요, 여러분? 30만 원짜리 나갔어요. 그리고 차변에다가, 우린 지금 현금 나간 건 없어요. 그쵸? 제품이 나간 거예요. 차변에, 네,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죠? 영업 보니까, 예, 매출처니까 800번대 35만 원. 저기 분계가 난이도가 있죠? 별 3개, 별 3개.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직수출 16번에 관련된 문제예요. 7월 17일 볼까요, 여러분? 7월 17일. 네. 16번이고요. 영세율인데 직수출 내가 직접 수출한 거예요. 미국에 소재한 제임스사의 제품을 직접 수출하였다. 선적일이 7월 17일이고 나는 지금 7월 17일이에요. 현재 기준환율은 950원이에요. 대금은 아직 수령하지 못했어요. 그럼 7월 17일 분기 한번 해볼게요. 유형은 16. 유형은 16.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다가 제품 쓰면 여기 입력할 수 있어. 수량이 얼마다? 뭐 950, 8,000달러. 바뀌어도 상관없죠. 760만 원이죠. 950에다가. 부가세는 거래처는 제임스 썼더니 없다. 됐죠?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 1번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전자여부 상관없죠. 분계는요. 대금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 외상자동. 있죠? 7월 18일 영국의 헤라 상사의 제품 4천만 원을 직수출하고 이미 수취한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7월 10일 헤라 상사와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800만 원의 계약금을 수취한 바 있다. 7월 18일 일단은 직수출한 4천만 원에 대한 분개만 합니다. 유형 16번. 공급가액 얼마? 4천만 원. 공급처 어디? 헤라 상사.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 1번에 해당하죠. 직수출 대행 됐고요. 확인. 네, 그 다음에 분계는 전자 여부는 전자가 안 발행한다고 했죠. 분계는요. 복잡해요. 3번. 제품 매출이고요. 차변에 선수금 받은 게 있어요. 얼마만큼? 800만 원만큼. 800.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3,200만 원. 끝. 직수출까지 끝났어요. 이제 매출 카드 과세 하시면 돼요. 카드 과세. 그럼 7월 19일 개인 김영철에게 제품 33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무슨 카드? BC 카드로 결제받았다.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라. 7월 19일이고요. 유형은 카드 과세는 17번이에요. 카드 과세. 품목, 뭐 제품이고요. 공급가액 330만 원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300만 원과 30만 원을 나눠줍니다. 공급처는요, 김영철. 신용카드사 반드시 넣어줘야 되죠. BC카드. 선택해 주시고요. 분계는요, 카드니까 당연히 카드 자동하면 되겠지, 4번. 그러면 자동으로 분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됐죠, 여러분? 그다음 매출 현금가세. 유형은요, 현금가세, 여기 볼까? 현금가세 22번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요, 55만 원이에요. 공급처는요, 또 개인 김수원이에요. 네, 신용카드사 반드시 넣을 필요가 없지. 현금 영수증이니까. 분계는요, 현금자동. 끝. 무슨 말인지 입금 표시되어 있지만 같은 분계죠.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은 여러분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매출 다 끝나셨고요. 요거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중지하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 녹음 중지하고.